네, 사주풀이 한번 해봅시다. 기, 갑, 경, 을, 을간의 사주, 기유, 갑술, 경신, 윤유, 성별은요, 56세, 52세 여자분, 기묘대운. 대운 수가 몇입니까? 화불, 경전, 무기, 경신, 수해, 축인묘, 진사. 대운은 9, 19, 29, 39, 49, 59, 69. 그러면 이때 기묘대운. 기묘대운에 체크해 둡시다. 좀 크게 나오죠? 주세요, 저거. 권명으로 하죠. 그러면은 2020년 경자, 그다음에 2021년 신축. 요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사주 명식 하나 다 뽑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가장 우리가 사주에서 볼 때 뭐 순서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세운을 갖다 붙이는 거고, 세운을 그냥 붙이게 되면은 이게 경자년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이거 다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여기서 뭐 이게 갑경이 박았다, 뭐 그다음에 의경이 합했다, 이거는 그냥 정서적인 생각이거든요. 해석을 다들 잘못하셔서 그런데, 일단 문서 문제에서 내가 손실 보는 일이 오고요. 첫 번째로는 경자년이 되면 문서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내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는데 무슨 손해를 보냐 하면은 전부 이제 구설에 대한 소문이 생겨나요. 손해가 의식주나 구설로 인한 손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월에 대해서는 저거는 일단 육체적으로 뭔가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내가 이제 천간에 이제 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자년이 와가지고 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말과 행동, 언행, 건강 이런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즉 고쳐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 정신력이 내 사회에서 2020년에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평상시라면은 뭐 적당하게 참고 견뎠을 일도 이번 2020년의 경우에는 내가 사회생활, 직업, 직장 또는 뭐 가정, 이 가정이란 말은 집안을 말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또 내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굉장히 지쳐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더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운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시고 또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맥하고 문제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2020년에 말입니다. 이거 전부 풀이가 2020년 풀인데 2020년에 인맥에서 들어오면은 뭔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되죠.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냥 뭐 내 거 나눠주면서
혹은 내 걸 뺏기더라도 이해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2020년에는 그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 인맥, 지인,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함께 같이 뭔가 행동도 하고 먹으러도 다니고 의식주도 나누고 싶지만 근데 편하게 나한테서 얻어가려는 사람은 내가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또 경자년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의 경우, 이분의 경우 자꾸 내가 믿던 사람들에게 또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어, 약간 호구짓을 당합니다. 2020년 경자년이 오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과 동료를 만나거나 또 활동함에 있어서 안 만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약속을 줄인다거나 보지 않는다거나 그게 가장 좋고요. 저쪽에 이제 올해 내 노후 생활, 그러니까 내 노후 계획이 좀 틀어집니다. 노후의 계획이. 생각한 거는 있는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자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손실이 생긴다거나 또는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내 의식주가 타격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건. 거기에 이제 너무 아무도 안 만날 수 없다. 그러면은, 어, 그냥 밥만 사주고, 뭐 옷 사주고, 뭐 그 정도만 하라는 겁니다. 좋은 말만 해주고. 그것만 해도 딱히 뭐 행동적으로 해야 되는 손해 빼고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일단 2020년 같은 경우에 내가 아래 사람들한테 잘못을 해놓으면 이게 약 3년 뒤쯤에 그걸로 인해서 탈이 옵니다. 한 1, 2, 3년? 3년 안에 탈이 와요. 3년 뒤가 아니고 내년, 후내년, 그 다음 년도에 이제 아래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래 사람들한테 본인이 먼저 고개 뭐 들지 마시고 어, 인사도 먼저 해주고 덕담도 먼저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20년은 끝났고 뭘 고민하는 분입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했으면 있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다. 승진. 이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프리랜서 사주거든요. 프리랜서 사주가 직장에서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주가 보면은 원래는 장사도 해도 되는데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 승진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되기는. 딱히 직장하고 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바뀐 거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뀐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생각이 바뀐 겁니다. 고개를 들지 말라는 의미는 뭐 잘난 척을 하지 말란 것도 있지만 내가 으스대지 말란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어. 그 아래 사람한테 미리미리 잘해두라는 거죠. 직업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술의 환경이잖아요. 그죠? 유통에 있으니까. 저장 창고고 유통하는 거고 그게 위에 감목이 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을 상대하겠죠. 거기다가 이게 전부 보면 방압이잖아요. 방압. 방압이면 주변 사람들 소개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겠죠. 그럼 보험 설계사가 되겠죠. 거기다가 또 보면 창간에 병 하나 정화도 없으니까 자기를 꾸미거나 가꾸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못하는 거고 이임계가 없으니까 크게 이름 나지도 못할 거고 그렇죠? 그래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뭉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뭉쳐 다리 건너 이렇게 하는 직업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또 뜬 게 보면 편제잖아요. 편제. 갑의 편제니까 사람이 나한테 한 번씩 돈이 되는 직업이죠. 뭐 이 정도는 알려줘도 되니까. 승진 욕심이 다예요. 승진은 그냥 기다려보라고 하세요. 올해 하고 2020년 하고 2021년이 자기가 평가를 받거든요. 동료들과의 마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약해진 겁니다. 이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약해졌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힘이 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사회, 직장 여기 문제에서 어, 지금 보면은 내 몸을 고치든 내 버릇을 고치든 그게 고쳐야 될 때거든요. 그 나를 먼저 고쳐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병원 다니라 하세요. 뭐 싸우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든 말든 간에 그것도 내가 겪어야지 어떡하겠어. 안 그래? 경자잖아. 다시 돌아오잖아요. 내 사주에. 그게 내가 뭐랬어. 아래 사람들한테 잘하라니까? 이겨내야지. 내가 그 직업을 관두는 게 아니면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인맥 자리에, 인맥 궁자리에 보면은 올해 이제 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운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이 경신일주가 2020년에 경자년이 오면은 뭐가 제일 안 되냐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커요. 이 경자년이 오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남들한테 여유가 없어요. 이 경자년이 오면 꼭 그렇게 됩니다. 이 경신일이. 자꾸 이제 보면은 내가 받았던 피해에 대한 생각, 평소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것들을 올해 전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평시라면은 좀 더 똘똘했을 사람이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남이 봤을 때는 완전히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한쪽에 너무 쏠려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럼 이게 잘못 진단을 내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정신과에 찾아가서 약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또 고달파지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생긴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지금 견디는 한도가 엄청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회와 직업에서 내가 먼저 말투를 고치던 먼저 행동하는 방법을 고치던 아니면은 어,
내가 그 사회 자리를 고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직업 자리에서도. 근데 그게 필요하려면 올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아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랫사람들한테 잘해두라는 거예요. 사내 정치를 잘해두라는 거야. 나만 잘 나가지고는 직업에서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절대로 못 나갑니다. 사회랑 직장은 결국엔 남과 함께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래 사람을 전부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지. 뭐 어떻게 일을 벌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부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어, 밑에 사람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칭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밥도 그냥 적당히 사 먹이고 뭐 맨날 주라는 거 아니고요. 그러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되면은 내년, 후내년, 3년 안에 어, 3년 안에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지금 당장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때려치우든 그 사람이 때려치우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뭐든지 간에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깨우치게 하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든 뭐든 그렇게 방법을 써야 되는 거지. 직장과 사회에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 생각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경자년이 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거든.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내가 겪었던 일밖에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죠.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이 올해 하는 행동이나 스트레스를 보면은 평상시 같으면 견뎠을 내용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올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내가 시야가 좁아졌다고 남들까지 괴롭히고 나면은 내가 쫓겨나요 또. 아셨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또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안 당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셨죠? 그러니 윗사람들한테는 딱히 잘할 필요 없는데 그냥 일반 대중들 앞에서는 잘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평상시 일에서는 내가 항상 웃고 다니시고 아래 사람들한테 덕을 좀 많이 쌓아두시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설명을 할 때 일단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는데 진급에 대한 운은 올해 내년이 2년이 있어요. 나를 평가하는 운이거든요. 직업에서.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실적을 더 많이 냈다거나 또 남들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냈다면 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유치를 더 많이 했다던가 그럼 내가 될 겁니다. 진급이. 올해 내년은 그걸 평가하거든요. 2020년, 2021년이. 그럼 평가를 했을 때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 하겠죠. 그건 거기 문제고요. 음. 거기다 올해 운 자체가 보면 이 사주는 원래 프리랜서로서 내가 알아서 이제 일을 하고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사주니까 당연히 이제 보험 설계사를 했겠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남들의 명의가 필요한 해거든요. 올해 내년 이전보다 2년 동안. 그 말은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내가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없다는 운인 거야. 남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또 남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만 평가받겠다고 자꾸 하면은 적이 엄청 생길 겁니다. 적이. 남들과 함께 껴서 남들을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2020년, 2021년이. 그렇게 되면 진급할 거고. 근데 나만 오로지 살겠다고 계속 하면은 진급이 어렵죠. 견제를 엄청나게 다 받을 거니까.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대운 같은 경우도 49에서 58세까지 대운을 보게 되면은 자꾸 경쟁하는 환경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순위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진급 싸움을 해야 돼요. 10년 동안. 그러면 그 전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실적을 쌓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쌓았느냐, 또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증명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사원으로 있었고 그냥 평범했다면 이 대운 때 바라는 게 무리죠. 무리. 근데 내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걸 해놨어요. 이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진급하고 보상받는 겁니다. 이 대운에서. 뭐, 더 질문하시는 거 있나요? 정리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정리는.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올해 가입을 유치시키려고. 올해는 이제 전략을 바꿔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는 보면은 사람을 그냥 인정으로, 사람에 대한 인정과 사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유대감 이런 것들로 해왔거든요. 직업 사회에서. 근데 이 경금이 오게 되면은 어, 나와 같은 사람들을 잘 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생명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나와 같은 또래, 비슷한 직업 아니면 다른 직업이라도 좋으니까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장 금액이나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누릴 수 있는 만기 금액이 큰 것들을 어, 설계를 해야 하죠. 그렇게 설계를 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냥 사람들한테 이 병에는 이 보장 금액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는 올해는 어렵습니다. 계약이나 이제 영업 방향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 환경에 많이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은 곳 아니면은 젊은 완전히 애들이 많은 곳, 학부모들 그런 쪽을 상대를 해야 되죠. 지금 운이라면. 그 학교가 많은 동네에 가면 됩니다. 학교가 많은 동네. 그러면서 잘 꾸며지나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에서 돌아보세요. 굉장히 좋은 학교가 있는 곳, 굉장히 좋은 학군이 있는 동네. 또 하나 그냥 추가하자면 어,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고 이제 보이는 정도의 동네. 평생교육원에 대한 공부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일을 오래 버리게 되니까요. 그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싶다는 건데 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거의 평생교육원에서 내가 이제 자격증을 얻고 한다고 친다. 그냥 기술로 가겠다. 뭔가 내가 기술적인 습득도 해놓겠다. 뭔가 자격도 따놓겠다. 좋기는 한데 내가 배우고 싶은 거라면 해보라고 하세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라면. 여태까지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라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배우는 기간이 길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50여대까지는 배우고 싶었던 거 다 배워보라고 하세요.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쓸 일이 생기죠. 그분이 하는 질문을 자꾸 전달을 해봐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그만이고, 이분의 경우는. 올해 이제 법적인 일에서는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문제로 비화가 되면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요. 근데 법적으로 안 가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 같으면은 별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전략을 바꾸라는 거예요, 전략을. 상대방이 만기로 많이 가질 수 있는 전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뭐 요즘은 보험이 만기 100%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만기에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품을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 났고 또 이제 볼 분, 볼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풀게. 없나? 없으면 어, 있어요. 편집? 무슨 편집? 그냥 그대로 올릴 거예요. 오늘 녹화본 전체 올립니다. 병갑기기란 거죠. 의경학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운에 대한 건 다 설명하지만요. 대운이 6으로 간다는 겁니까? 6대운에 있다는 겁니까? 나이도 알려주시고요. 35세고, 35세, 곤명. 곤명 그러면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명 그러면 남자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와도 됩니다. 대운수가 뭐예요, 대운수가? 대운이 6이라고. 16, 26, 36, 46, 56, 66. 그러면은 곤명이니까 거꾸로 가겠죠? 개, 임, 신, 경, 기, 무, 정. 그 다음에 오도 거꾸로 가니까 사, 진, 묘, 인, 축, 자, 해. 여기서 대우는 현재 신묘. 내년 되면 이제 경인으로 넘어가겠네요.
이게 경자년이 오면 외국분과 결혼하는 게 좋은 사주입니다. 외국분하고 결혼하는 게 좋죠. 이직. 이직은 올해 참 그게 어렵죠. 이직은. 진로에 대한 변경 시기인데 어렵죠. 이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음력 볼까? 모신. 그렇구나. 모신이구나. 부모님은 뭐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주의 근을 보세요. 근이 보면은 월이 부모가 자리를 해버렸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하고 싶고 그래도 또 부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눈치를 봐요. 눈치를. 완전히 부모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올해 안에 결혼이 가능한가? 결혼은 해도 돼요. 문서 운도 깨끗하고 지금 배우자 운도 보면은 나쁘지 않고 뭐 자식 자리도 나쁘지 않고 노후도 안 나쁘니까. 다만 부모랑은 척져야죠. 올해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대리분이잖아요. 부모랑 지금 보면은 사회공이 올해 경자년이 오면은 대립하잖아.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 쳐내야죠. 추구 같으면 원한지는 거고 부모랑.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내년에 부모랑은 완전히 원한이 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민년 2021년이 되면은 결혼은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결혼한다고 쳤을 때 결혼은 했는데 또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좀 아니게 됩니다. 거의 갈등의 고비고비가 많죠. 그 이혼운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지. 끈질기게. 결혼은 해도 됩니다. 결혼은 해도 돼요. 결혼은 해도 되는데 이게 가급적이면 어 36세부터 결혼은 하는데 각방을 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년부터 결혼하는데 각방을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이혼운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각방을 쓰면. 주말 부부도 괜찮고요. 그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운이 이렇게까지 보게 되면은 어, 이 사주가 이 시기까지 보면은 이혼운이 있거든요. 이 시기까지 이혼운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30년이잖아. 근데 이 30년도 보면은 내가 주말 부부를 하거나
각방을 쓰거나 자기만의 공간이 생겨 있으면은 이혼을 안 합니다. 그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돼야 된다는 거지. 양쪽이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이혼이 없습니다. 결혼해도 되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방을 같이 쓰면은 내가 못 보던 것들도 자꾸 보면서 또 내 시간이 없어지면서 불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시기에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시기에 이혼운이 있다 치지만 자기만의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서로가 있으면은 얼굴 보다가도 내가 잠시 저기서 쉬고 나오고 그러다 보면 휴식이 돼요. 이 감정이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보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나 뭐 감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되면 이혼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결혼은 해도 된다. 대신에 결혼을 할 것 같으면 부모랑은 척질 각오를 하고 할 것. 뭐 간단하잖아요. 어. 이직에 대한 거는 올해 이직은 많이 하고 싶을 텐데 뭐 자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사회에 자리가 나는 거랑 이건 다르잖아요. 내가 직업을 바꾸고는 싶어요. 올해 경자년이 오면 바꾸고 싶은데 자리가 있겠냐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바깥에서 정리가 돼줘야 내가 자리가 들어가는데 근데 바깥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았으면 어, 바깥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았으면 작년까지 뭔가 했어야지. 올해가 아니고. 작년까지 이 사람이 진급을 하던 뭐 윗자리에 올라가던 그렇게 했었어야지.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일이나 또 직업적인 게 보면은 다 검증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러면 구조조정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자리가 축소가 된다거나 뭐 여튼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란 거예요. 여기 자체가. 현재 직업 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언제쯤 기회가 오냐? 이직 기회. 음, 일단 이게 36, 그러니까 35까지 올해까지는 될 수 있으면 이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제 36세 때부터는 저게 경인대운이 오게 되면은 내가 이직을 해도 되는데 또 직장도 뭐 잡히게 될 건데 문제는 내가 하는 일에서 반대로 해야 되죠. 지금까지는 사람으로 내가 그러니까 인맥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이라던가 이런 일을 해왔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36부터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능력. 그럼 이 26부터 35세까지 말하는 게 당신이 완성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만의 기술을 완성시켜라라는 거거든요. 또 보면은 저 신묘대원도 계속 경쟁을 해요. 이게 보면은 순위 싸움을 하거든. 그러면 당신은 26부터 35세까지 얼마만큼의 직위에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의 순위를 결정을 해 있느냐, 그걸 말합니다. 다음 대원에서 쓰려면. 내가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해오면서, 36세 때 뭔가 직업을 구하려고 한다면, 내 가치는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35세 전까지 내가 계속 경쟁을 하면서 순위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과정을 가든
부장을 가든 이렇게 막 진급 코스를 꾸준히 꾸준히 밟아서 내 순위를 올려놨으면 좋은 기회를 얻겠죠. 36세부터. 그걸 못 해놨으면은 내가 더 좋은 직업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또 이사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물건을 파는 일에는 재능이 없거든요. 이사주가. 이게 오해 환경에 가 있으니까 연구개발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 자체가 인이랑 오랑 합쳤잖아.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외랑 국내랑 여러 나라들하고 회사가 있으면서 지부들이나 이게 있으면서 이노니까 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청년들을 위한 개발이거나 그 뭐 청년들이 많이 가는 IT나 아니면 영업 그리고 연구원 음, 굳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에요. 이노라는 게 음, 그렇지. IT 개발자 그 청년들이 하는 거 청소년 말고 청년들이 요즘 주로 가는 업무 그걸 말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갑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갑목 같은 경우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분의 직업이라는 게 미국이 본사고 상해도 회사, 한국에도 있는 회사다. 근데 주로 하는 일이 IT 개발자들을 위한 번역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업무 쪽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보면은 이 인호라는 게 문서를 다루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문서를 다룬다는 거예요. 내가 다루는 게 아니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문서를 다룬다는 거예요. 서류를 다룬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게 기회가 오려면은 이민년 지나고 이제 개면년이 돼야 되죠. 연차로 따지게 되면은 2021, 2022가 2022년이 보면은 이민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이 개묘죠. 요때가 이직 타이밍이죠. 2023년. 어찌됐든 간에 이직 타이밍은 이때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 대신에 내가 이제 보면은 회사에 맞춰서 가야죠. 내가 바라는 회사를 가는 게 아니고 회사의 나를 맞춰서 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바깥에 돌아다니기는 하죠. 원래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사주니까 신축년에 들어오면 좀 별로고 근데 신축년에 아마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가급적이면은 신축년도 그대로 일을 하고 이민에 들어와서 준비를 해서 이제 개묘의 직업을 바꾸는 게 좋긴 한데 아니면은 이민의 직업을 바꾼다던가 일단 신축은 안 들어오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은 있던 대로 있고 2022년에 직업을 바꾸기 시작하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배우자로 치면은 배우자 보고에 따지지 마시고 만나야 되는 배우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이 차는 일단 나보다 2살 이상의 연상을 만나야 하고요. 2살 이상 연상. 그 다음에 정규직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쉬더라도 남편이 꾸준히 돈을 벌어와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돈벌이가 어느 때 되고 어느 때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 인생에는 해를 끼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그 남자를 더 좋고 나쁘고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배우자를 고르면 나한테 도움이 될 배우자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상에서 2살 이상 연상이 좋은데, 그러면 나이까지는 내가 어떻게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연하를 사귈 수도 있으니까, 나이는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정규직인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고정 금액을 버는 사람의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속해져 있는 곳이 유통이나 물류냐 아니면 해외 업무나 뭐 세관, 통관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도 좋고요. 그리고 자주 바깥으로 이제 출장이 많은 사람도 좋죠.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정서적 트라우마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은 해도 되는데 어차피 저거 35세까지는 부모가 내 10년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 한 해 더 끌고 가보라는 거야. 36까지. 결혼을 지금 당장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은 한 해 더 끌어가 보고. 이 사주가 보면은 아내 노릇을 하는 사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남편 노릇을 하거든. 여자로서. 그 말은 내가 가정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을 바라면 안 되지. 배우자가. 또 자기가. 이 말은 뭐냐면은 집안에 있으면서 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사주가. 그러니까 난 일단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는 거야. 난 일단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 남편이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아니면은 유머를 쓰던가. 자식이 없지도 않고, 어, 자식이 숨어 있으니까, 이제 귀하게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 귀하게 하나? 그 하나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귀하게. 내 사주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 사주는 또 다르니까, 남편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애는 하나 정도만 잘 나와서 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남편 사주는 다르니까요. 남편이 될 사람의 사주는.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죠. 어? 지금 다 전달한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묻고, 아, 남자 사주를. 근데 결혼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른다면서요. 그렇지. 거기가 우리보다 느리지. 그거야 오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운이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연애를 오래 해도 방해가 오래 있죠. 부모는 꾸준히 반대하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그 정도 되는데 굳이 외국 남자 만나서 살겠냐. 부모가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아니, 네가 그래 그 정도 스펙도 있고 뭐 되고 먹고 사는데 왜 굳이 어, 우리랑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자기랑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왜 만나야 하느냐,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36대 운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부모가 꺾입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그렇고 부모가 꺾여요. 아, 그래, 네 홍기도 다 지났고, 이제 네 삶을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36대 연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보면은, 현재, 배우자, 그 현재 애인, 그거를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년이 되면. 이 36대 연이. 내가 갈아치우고 싶어집니다. 그 일단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뭐 아랍인이든 뭐든 간에. 지금 현재는 애인이 아랍인이지만, 이게 다음 대운이 넘어가면은, 어,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미래가 있겠나? 또 부모랑 이렇게까지 내가 척질 필요가 있나? 내 사회를 또, 내가 사회를 여태까지 손해봤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36세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척지면서 사이 나쁘면서 손해보면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36세부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둥글게 둥글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혼할 거면 당장 해도 되는데, 어차피 꼴을 봐서는 지금 하더라도 이혼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한 해 더 가보라는 거예요. 어, 지금은 내가 요게 보면은 신묘가 어, 또 그것 때문에도 손해를 많이 보기는 했어요. 손해를 많이 손해를 봤죠. 이 대운 동안 원래 같으면은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많이 그랬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꽂힌 사람이 그게 아니니까 이 대운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손해 본다 보시면 돼요. 손해 봤다. 이게 보면은 남자, 일, 직장, 사회에서 뭐 진급 라인이나 이런 것도 음,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 뭐랬어요. 손해를 볼 때면은 딱 한 번만 봐라. 볼 거면 계속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라.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자신의 가치를 낮춰버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번 대운에서 내가 준비되는 게 없었으니까 요게 보면은 내가 진급을 포기하든지 아셨어요? 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일 말고 진급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남자나 일을 포기하든지 요게 둘 중에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든지 아니면은 남자나 직업을 가지든지 여기서 잘 타협을 하라는 운이었는데 이걸 둘 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계속 손절이 나는 겁니다.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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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10년 동안 한 해에 한 번씩 손절, 손절, 손절. 10년 동안 내 가치를 깎아먹은 거죠. 근데 지금 본인이 이걸 묻는 이유는 올해 내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올해 내 정신이. 이게 보면은 이 기토가 옆에 간목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약간 어, 꿈꾸듯이 살아갑니다. 꿈꾸듯이 평상시에. 근데 올해 경금이 오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 10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이 경금이. 왜냐면 천간은 항상 다음 경이 오려면은 10년째에 오니까. 아닌가? 뭐 하여튼 간에 다시 경이 왔으니까 내가 내 정신을 차린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2020년이 되니까 그걸 느낀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뭐 현재 상황이 돼 있지? 왜 이렇지? 꿈에서 깬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됐죠? 그러면 다음 대운에 이제 36의 경인 대운이 오면은 내 정신으로 사는 대운이거든요. 그 일찍부터 꿈을 깼으면 좋을 텐데, 어, 이 신묘 대운의 저 신금도 보면은 저 병화랑 짝짝꿍 하면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나중에 이 채팅창을 여기에 띄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여튼 남자친구가 직장도 잘 풀리고 결혼도 잘 되고 부모님 동의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 당연히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근데 꿈을 꾼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 내가 꿈을 꾼 겁니다. 내가 꿈을 꾼 거. 근데 꿈을 꾸고 살았는데 2020년 경자년이 오니까 꿈이 깬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전망이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살아왔던 여지껏 시간을 보내왔던 여러 세월이라든가 현재 내 상태가 왜 이러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2020년이 되니까. 이해가 됐죠? 간단하잖아. 그리고 2020년은 자신의 꿈이 깨버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 자신을 바꿔야 된다. 내가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사람을 보고 살아왔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내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거기다가 이 사주가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26부터도 내가 직장에 진짜 올인을 했으면은 계속 진급을 했을 사람입니다. 이게 20년간 진급운이거든요, 이게. 여기도 보면 계속 이게 보면 사회 진급운인데 이게 아깝죠, 지금 보면은. 아까운 운이야. 에... 내가 가치를 받고 살 수 있는 운인데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년은 손해봤다 생각을 하고 이런 사주들은 요 대운이 오게 되면은 계속 경쟁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권에 자꾸 올라야 돼요. 입상을 해야 돼요. 입상을. 내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스펙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경인대우는 내 경력이라는, 경력란에 짜들이 이게 많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내가 대우를 못 받죠. 좀 아쉽지, 그게? 이때부터는 내가 쌓아놓은 경력으로 살아가거든요. 그게 아쉽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교육 환경에 가세요. 사람을 교육하는 자리에 가. 뭐 보조 선생이 된다거나 뭐 일단 그런 걸로 시작을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하러 가가지고 음, 자신만의 이제 기술을 숙달을 시키세요. 숙달. 내 능력을 숙달시키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준비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이때부터 준비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30대 중후반 중에서는 자기가 이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못하는 약점을 이 약점은 나쁘게 약점을 쓰지 마시고
남이 잘 못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내가 숙달을 시키는 두세요. 남이 어려워하는 거, 남이 힘들어하는 거. 그런 건 전혀 뭐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냥 내가 배우러 가고 그런 거는 좋은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뭐 학벌, 자격증, 이런 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근데 배우러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번역도 기술이죠. 그 남이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숙달을 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걸 다음 대원 동안 계속 하면 이제 46부터는 내가 선생해도 되거든요. 차려가지고. 46세부터. 내가 그냥 업소 열어가지고 해도 되죠. 가급적이면 내년, 이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좀 더러워도 내년까지 있는 게 좋은데, 2021년까지 있는 게 좋은데, 이게 아마도 2021년이 되면 못 참을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직업도 내가 못 참고. 이게 2021년이 되면은 다 서럽거든요. 2020년은 올해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 거고, 2021년이 되면은 내가 직업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서러운 일을 당합니다. 서러운 일을. 근데 이때 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직자들도 이런 운이 오게 되면은 대부분 직장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시험 보고 들어가서 살았는데도 나가버려요. 참으면 가장 좋지만, 어, 그게 안 되면 들어오셔야죠. 일단 올 한 해는 참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2020년은 참아보는 게 좋아요. 만 2021년 한 중반쯤 돼도 나와도 됩니다. 2021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나와도 되죠. 올해는 내 수족이 다 잘려나간 거고. 그 정도로는 서러운 게 아니야. 내년이 되면 완전 무시당하거든. 진짜 그렇겠죠.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참으면 복이 온다. 참아서 복 오는 거 봤어요? 참아서는 복이 안 와. 그것도 내가 노력한 거야. 그 참는다는 의미는 내가 노력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 10년을 35세까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좋은 쪽으로 갔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어. 집이 살고 말고는 이분하고 관계 없잖아요. 나중에 노후에 뭔가 바뀌긴 하겠지. 여기 정해대운이 되면은. 정해대운 되면은 뭐 좀 물려받는다거나 상속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건 근데 그때 문제고. 지금 60대 돼야 되잖아. 그때 문제고. 2021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포기하고 들어온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21년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더러워서 그냥 막 정리를 하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폐장이 됩니다. 폐장. 진장수가 돼요. 졌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폐잔병이 되지. 그거랑, 그거랑 내가 아득바득 갈면서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어, 내가 구박대기 소리 들으면서 이게 그냥 신데렐라랑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계속 새엄마랑 언니가 구박을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운이에요. 그 구박을 견디고 나면 2022년에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요. 이제 왕자님이 찾아오듯이 이성이 온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근데 2021년에 내가 포기하고 들어와 버리면 이건 그 기회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2021년에 내가 들어오게 되면 패배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는 내가 고생하면서 또 찾아가야 되고. 근데 2021년에 어떻게든 내가 버텼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정받습니다. 이러면. 구박을 견뎠기 때문에 1년 동안. 아셨죠? 구박을 견뎠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2022년에 슬슬 들어올 준비를 할 텐데, 오히려 다르게 발령이 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제가 볼 때. 알겠죠? 그럼 더 질문 있나요? 더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 사주 치우고 1부 끝내죠. 1부는. 네, 그래요. 그럼 1부 끝냅니다.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